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 소니의 신형 렌즈가 하나 나왔죠. 1224 GM 렌즈. 그게 나와서 넘어갈까 했는데 방송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잡담을 좀 들어볼까 하고요. 그냥 잡담을 들어놓는 김에 캐논에서 새로 나온다고 하는 렌즈 3개도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니 1224 G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셜이에요. 소니 공식 홈페이지에 이거 떴고요. 가격은 2,999.99달러. 센트까지 0.99센트. 그러니까 3,000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6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이 절대적으로 오면 싸지는 않는데요. 이 렌즈 스펙에 비해서는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꽤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비싸게 나와도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이 렌즈는 그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뭐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렌즈가 비싸서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뭐 85mm 렌즈 4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렇게 전례 없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2008 광각 줌 렌즈가 나왔는데 가격이 360 정도로 만약에 나온다면 나름 선방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을 보시면요, 뭐 특별할 것 없는 GM 줌 렌즈 그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광각이다 보니까 앞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가분수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예쁘다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경통이 일자인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 외에는 뭐 여러가지 뭐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 렌즈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무게예요. 무게. 여기 보시면은 무게가 무려 847g. 정말 가볍게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렌즈 처음 나온다고 했을 때 한 1kg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 1kg으로 나와도 꽤 가벼운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랑 비슷한 컨셉의 렌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무게가 무거워요. 유일하게 가벼웠던 게 1224 G 렌즈였는데 그건 진짜 가볍게 나왔잖아요. 다른 회사에서 만든 렌즈들 보면은 굉장히 무겁고 크기 때문에 아무리 소니에서 광각 줌 렌즈를 가볍게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1kg는 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800g대라는 거는 굉장히 준수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600g대로 나왔으면 거의 기적적인 일인데, 네, 그건 좀 힘들고, 800g대로 나왔다는 것도 스펙 대비해서는, 경쟁사 대비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또 작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광고 영상을 보면은 영상에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손에 들고 촬영을 하려면은 렌즈가 너무 크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이렇게 야외에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GM 렌즈다 보니까 보케도 굉장히 부드럽고 양파링도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모로 소니를 대표할 만한 렌즈가 나왔다. 상대적으로는 망원 렌즈도 뭐 135금 같은 거 보면은 훌륭하지만, 소니의 강점은 이 광각 렌즈 쪽에 있는 것 같아요. 24금이라든지 1635 GM이라든지 이번에 1224 GM 같은 걸 보면은 정말 잘 만든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이 렌즈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렌즈 그 자체도 꽤나 준수한 성능과 스펙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무엇보다 이미 소니는 1635 GM이라는 좋은 광각 줌 렌즈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게 포지션이 애매하게 겹쳐요. 물론 1224 GM이랑 1635 GM이 같은 포지션이냐? 절대 아닙니다. 1635 GM이 좀 더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렌즈를 좀 약간 예산이 되신다면은 여행 다니는 일반인한테 충분히 권할 수 있거든요. 저한테 여행용 원 렌즈 꼽으라고 그러면은 전 무조건 1635 GM을 꼽습니다만, 1224 GM은 그런 렌즈는 아니에요. 저걸 이제 원 렌즈로 여행 가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권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용도가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포지션이 겹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1, 2에서 16mm 딱 그 구간만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그 구간이 꽤나 큰 차이긴 한데, 여기 샘플을 보면은 요게 16mm면은 요게 12mm입니다. 물론 굉장히 넓죠. 여기에서 여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차이를 위해서 돈을 거의 한 100만원 정도 더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그럴 만한 그게 있는가 라고 생각할 만한 소비자가 꽤나 있거든요. 즉 저게 어느 정도는 이게 쪼개져요. 소비자가 만약에 1224 하나만 냈고 그 다음에 2470으로 가면은 어쩔 수 없이 광각 렌즈를 사기 위해서는 124를 사야겠구나 하고 사야 될 소비자가 1635 GM이 있으니까 1635 GM을 사게 되는 겁니다. 즉
저걸 만들면요, 판매량이 1635GM과 약간 좀 3살 깎아먹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시장을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조사에서 광각 줌 렌즈를 낼 때 이런 식으로 2.8 렌즈를 2개를 다 내준 적이 없었어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LR 시절에는 1224가 있지만 걔는 F4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35는 F2.8짜리 있었고, 요즘에 RF 마운트로 넘어와서는 1535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1224 같은 게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니콘 같은 경우에 이제 전통적으로 1424를 주로 이제 메인 줌 렌즈 트리오로 활용을 했고요. 1635가 있긴 했는데 그건 F4짜리였어요. 즉 어느 제조사에서도 이렇게 1635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넓은 완전 초광각 영역의 줌 렌즈를 2.8로 내준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겹치니까 하나를 내면은 다른 하나의 어떤 유저층을 갉아먹으니까 얘네를 2개 다 냈을 때 과연 원하는 만큼의 어떤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니가 상당히 소비자 친화적인 렌즈를 내놨다고 생각을 해요. 1635가 있지만 이걸 내놨다는 게 훌륭하다는 것이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올라간 측면도 있어요. 이런 렌즈는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요. 제조원가는 차치하고 이제 고정비만 생각을 해보면은 제조원가도 뭐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커버를 하려면은 판매되는 수량이 많다면 규모의 경제가 달성돼서 가격을 조금 다운시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개발비가 1000억이 들었다. 근데 이걸 1000대로 판다 그러면 한 대당 1억을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0대가 팔리면은 단위당 커버해야 될 개발비가 5천만 원으로 감소되고, 더 많이 팔리면 더 줄어들고, 더 많이 팔리면 더 줄어들고, 점점 줄어드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1635도 있었는데다가 저거를 진짜 필요로 할 만한 유저층이 좀 작기 때문에 판매 수량이 적어서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가뜩이나 요즘에 렌즈 교환형 카메라 시장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건 아니라, 개발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겠지만 그 질병이 예상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그런 제품이다. 왜냐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게 없는 거랑 있는데 비싼 건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좋은 말씀 잔뜩 써 있는데, 요거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자. 다만 이 렌즈가 제가 좋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물 촬영할 때는 썩 그렇게 뭐 적합한 렌즈라고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촬영자가 이 모서리 한 여기에 자기 발을 대고 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점프해서 올라와가지고 바로 공중에 떴는데 이렇게 작게 나오잖아요. 별로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인물이 꽤나 작게 나오고, 이 와중에서도 인체 비율이 무너져서 여기 보시면 손이랑 얼굴이 나머지 신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얼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아요? 손이랑? 이쪽 손이 좀 더 앞에 있으니까 이쪽 손하고 비교해보면은 얘는 훨씬 크게 나옵니다. 즉 인체 비율이 굉장히 쉽게 왜곡이 돼요. 그래서 난이도도 높고 인물을 촬영을 했을 때 별로 썩 뭐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는, 광고 영상에서도 보면은 인물을 근접해서 촬영하는 씬들이 나오는데 보면 그게 이제 서양인 감성이에요. 흔히 생각하는 동양인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영상이 나오기 힘듭니다. 가까이에서 붙어서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얼굴은 엄청 크고 어깨는 작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권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런 렌즈는 저걸 내가 어디다가 사용할지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제품 구입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잡담을 하는 김에 캐논 렌즈를 좀 볼까 하는데, 캐논에서 이제 신형 렌즈로 600mm f11, 그리고 800mm f11, 그리고 85mm f2 렌즈를 이제 곧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85mm f2 렌즈는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무게도 500g대니까 나쁘지 않고, 또 마크로 기능도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접 촬영도 가능할 테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마크로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렌즈가 조금 느릴 확률이 있습니다. 마크로 기능이 있는데 렌즈가 AF가 빠른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 점이 살짝 염려되긴 하네요. 35mm 마크로 렌즈 하나 있잖아요. f1.8짜리. 걔도 그렇게 썩 AF가 광속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85mm f2 렌즈도
AF가 살짝 느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건 뭐 나와봐야 알겠고, 얘는 좋아요. 캐논이 이제 드디어 RF 마운트에서도 그 부족한 보급형 라인업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굿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가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안 비싸길 기도해 볼게요. 다만 근데 문제가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그래, 얘도 생긴 게 디자인적으로 욕을 좀 먹고 있긴 하던데, 저게 막 제 개인적으로는 그 캐리비안의 저게 해적 망원경 있잖아요. 해적 망원경 그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이 구간이 약간 뭐랄까 침동식 아니면 이제 직진식일 것 같아요. 저거를 돌려서 빼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쭉 잡아 당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앞으로 쭉 잡아 당기는 직진식이라고 한다면은 또 약간 그 해적용 그 망원경 않나요? 뭐 근데 뭐 나쁘진 없는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한 930g 정도 될 거라고 하니까, 보통 600ml 대포로 치면은 굉장히 가벼운 편이죠. 600ml 대포 몇 g이지? 아, 여기 있다. 1,400만 원이고 무게는 3,900g, 거의 이제 4kg대인데 무게가 900g대라고 하니까 1kg가 안 되잖아요. 4분의 1로 이제 그 무게를 줄이면서 뭐 나름 뭐 괜찮은 컨셉이긴 한데, F11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캐논 RF 마운트에서 AF 성능 저하가 없는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조리개를 조이면요,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지니까 AF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익스텐더 같은 거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렌즈의 최소 조리개 값이 점점 작아지면요, AF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 뭐 1.4에서 F4, 여기에는 AF 성능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 않고, AF 성능 차이가 난다면 그건 이제 온전히 렌즈의 모터 차이겠지만은, 그걸 넘어서 조리개 F8, F11, F16이 이제 최소 조리개가 되잖아요. 그런 렌즈는 별로 없지만 익스텐더 활용하면은 최소 조리개 값이 이제 작아지니까, 그렇게 렌즈의 최소 조리개를 많이 줄이면요, AF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근데 이제 캐논 RF 마운트가 F11까지 버티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서 F11로 출시를 해가지고 최소한 크기를 줄여서 냈죠.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이나 야간에서 활용하기 힘들고, 해가 짱짱한 주간에 뭐 그냥 이렇게 멀리 있는 거 땡겨 찍는 용도로 쓰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디자인이 근데 너무 충격적인 디자인이라 뭐 잘 팔릴지는 모르겠네요. 저것도 유저가 상당히 적을 것 같아요. 애당초 저런 장망원류 한 600mm, 800mm를 원하는 소비자도 많지 않은 데다가, 그런 소비자층이 원하는 촬영하는 거는 굉장히 스포츠에 가깝습니다. 뭐 경기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런 건데, 그런 건 또 나름 셔터 스피드를 올려야 되거든요.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뛰어다니니까 당연히 셔터 스피드를 올려야 되고, 조류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조류계가 저렇게 어두우면은 그 감도가 많이 올라가게 돼서 결론적으로 그런 스포츠 촬영하는 데는 그닥 뭐 썩 적합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걸 안 찍으면 저런 초망원대를 어디다가 쓰냐. 잘 뭐 제가 워낙 안 쓰는 망원대 영역이라서 잘 이렇게 언뜻 사용하는 용도가 별로 뭐 이렇게 썩 생각이 드는 게 없네요. 달 찍을 때 좋을라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잡담한다고 해놓고는 너무 많이 떠든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별 내용도 없는데 잡담이라고 했으니까 별 내용 없다는 거 미리 경고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뭐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는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뭐 야 너무 잡담만 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사과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그 영상 올리는 빈도가 조금씩 늘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열정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요즘에 좀 바빠요. 요즘에 이런저런 바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약간 늦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재밌는 뉴스 있으면은 종종 잡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도움은 안 됐을라나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